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엄마한테 말한다는 건 힘들다고 하면 이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전의 대화도 네네. 뭐 네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면 얘기해 예. 뭐가 힘들어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힘든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네. 아이들이 그 감정을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 강조하고 네. 민감해져요. 내가 지금 힘든가 안 힘든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5학년 아이입니다. 평소 휴대폰을 많이 보고 최근에는 사춘기가 온 것처럼 반항기도 보이고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고 긴장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본인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거에 굉장히 싫어하고 예민한 편입니다. 상담을 다니는데 엄마가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나오면 매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엄마가 웃으며 비웃는다고 하고 귀여워서 귀엽다 하거나 귀여움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면 자기를 놀린다 하면서 화를 내고 화내면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웃으라고 하니 웃지도 못하고 화도 꾹꾹 참다 폭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길래 왜 힘든지 생각해보렴. 부모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이런 식의 대답을 하니 무조건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짜증내고 떼쓰는 이런 식의 말투입니다. 무난하게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부모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서로 냉전 중인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별거 비슷한 상황이고요. 부부싸움 후에 아이가 이혼이란 단어에 예민하고 아이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깨워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고 다 엄마 탓이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저녁에 일찍 재우려고 하면 아침에 비슷한 상황과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찰이 자꾸 생기다 보니 혼내듯이 말하게 되고 아이가 매일 한 번 이상은 꼭 울게 되는 상황이 오고 행동까지 극단적으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닌 지 2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도 아이의 언행이 죽고 싶다고 하고 다 엄마 탓이라고 하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너가 지금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부부 싸움을 본 이후 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보기에는 부부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부부싸움은 하나의 네. 우리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 예.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지. 어. 사실은 지금 쭉 써준 글에 네.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요? 지금 엄마가 웃으면 비웃는다 그러고, 네. 귀여워서 귀엽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놀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화내면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내가 아는데 네 감정은 내가 정하는 대로야.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 예. 나 비웃어? 근데 사실 웃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니야 나 웃었어. 그러면 그랬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난 비웃은 걸로 보였으니까 비웃은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정서가 필요한 게 네네.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소통. 근데 서로의 상대방 감정. 감정을 내 맘대로 규정하면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엄마의 감정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엄마는 지금 기분 좋아야 돼. 엄마는 나한테 친절해야 돼. 이렇게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도 내 맘대로 규정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자라니까 뭐 내가 화가 나는데 왜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네, 지금 네. 5학년이잖아요. 예. 이제 이 시기에 애들이 이렇게 체격도 부쩍 크고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감정도 훨씬 더 격해지거든요. 네네. 그 이전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징조가 있었다. 아이가 아침에서 잠이 덜 깼는데 네네.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애가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이게 아침에 가기 싫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예. 또 어머니는 또 진지하세요. 왜 힘든지 생각해 봐야지. 부모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에 몰입하신 건데 아니 일어나서 학교 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아침에 가기 싫은 거고 그거를 엄마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냥 뭐 왜 힘들어? 그러니까 애가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힘들어.
힘들면 그게 더워서 그런지 뭐 많이 걸어서 그런지 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유를- 그냥 힘든 거 외에는 딴 건 없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힘드네. 나는 힘드네. 이런 나는 상황이죠. 힘드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거의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엄마한테 말한다는 건 힘들다고 하면 이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전의 대화도 네네. 뭐 네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면 얘기해. 예. 뭐가 힘들어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힘들면 얘기해. 이 그렇죠. 부분 요즘에 많은 네.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건 예. 이제 힘든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네. 아이들이 그 감정을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 강조하고 네. 민감해져요. 내가 지금 힘든가 안 힘든가? 힘든 네네.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저걸 지금 사고 싶은데 못 가져서 힘들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 힘들어. 그게 이제 앞에 뭐가 됐든 힘들어가 약간 이제 만병통치 같이. 그리고 부모님이 그 사전에 힘들면 얘기해. 예.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그렇죠. 또 그게 커서도 지금 초등학교에 간 상황이죠. 학교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힘들어.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네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 탓이다. 엄마 탓이다. 예. 힘들어. 힘든데 엄마 때문이야. 교수님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엄마 탓으로 돌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들 네. 키울 때 물론 이제 저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엄마 탓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뉘앙스만 있어도 굉장히 혼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뭐 어떤 이제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네네. 이 일이 왜 생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바깥에서 발생한 거랑 내가 발생한 거랑 이게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정상인의 경우 네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럼 이제 내가 고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건 엄마 때문이니까 엄마가 다 해내. 예. 근데 이제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조리가 있어요. 왜냐면 예. 힘들면 얘기하라 했거든요. 예.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힘든 게 안 없어져. 그럼 엄마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예. 논리적이죠, 나름. 어. 뭐 그게 왜 엄마 네. 탓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예. 아마 그 상황에서 하실 텐데 예. 힘든 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힘든데 왜 해결을 안 해줘. 근데 나 싫은데 억지로 학교 가야 돼? 그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듣는 거죠. 이제 한 3학년까지는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칭얼거리고 떼쓰는 정도인데 이제 지금 5학년이니까 네. 확 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5학년 때 되면 또 이 어머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춘기도 맞물리고 이러면 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학교 안 가는 거, 학교에 가는 거 이거를 부모님과 협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교에 가는 게 무슨 일 있으면 나 오늘 학교 안 가.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점점 더 선생님들도 걱정하는 부분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학교 가기 싫어, 뭐 학교 왜 가야 돼 이렇게 할 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왜 가기 싫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유가 있으면 안 가도 돼요. 와. 네. 그렇잖아요. 네네. 나 이혼하고 싶어. 그럼 왜 이렇게 하면은 예. 내 이혼할 만하니까 하지 이런 거잖아요. 걔도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제 삼는다는 자체가 그거를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는 뭐 이래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크면 클수록 논리력이 발달하죠. 발달하니까 뭔가 논리로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못 들은 척하거나 네네. 이제 이렇게 꼬투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학교는 가야지 하고 끝내셔야 돼요. 학교는 가야지. 예. 왜냐하면 토론을 하면 예. 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 왜 꼭 해야 돼? 끝이 없죠. 이렇게 네. 되면. 와. 이제 뭐 이 나이면 부모님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단 학교만 가봐. 다른 거는 너 학교 갔다 오면 게임 3시간 하게 해줄게. 그렇죠. 이런 협상의 테이블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본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어떤 이렇게 경계를 넘어갈락 말락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학교를 안 간다는 건 나중에 직장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고 이어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네. 이게 또 습관으로 나아지면. 아니 그냥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정도 나이면 일정하게 뭐 어떤 기관을 다니면서 그런 힘을 키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요이 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네네, 단체 생활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그렇죠. 받아주지도 말고. 사장님한테 가서 전 재택할래요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네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다른 데 갈까 이런 생각. 학교를 안 가. 그 교육기관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점점 예. 더. 학교를 안 가는데 학원을 다닐까? 네, 네, 네. 뭐 학교를 안 가는데 뭐 남자애면 군대를 갈 수 있을까? 네. 뭐 학교를 안 갔는데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2년만 해도 아이들이 되게 사회성이 떨어졌다는데 네. 딴 애들 학교 생활할 때 얘가 안 하면 네. 얘 굉장히 그 감도 떨어지고 예, 몸에 익히지도 못하죠. 그리고 집에 있었을 때 부모님과 상호작용이 더 크면 더 분란이 있을 수도 예, 있고요. 애기같이 되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엄마는 지금 그거를 또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사춘기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애가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기보다는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 부모님의 이 상황과 관련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5학년 정도면 격하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나이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정서를 무기로 쓰는 거 아닌가? 이 아이가. 네, 왜냐면 이제 내가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난 속으로는 죽을 마음이 없어. 네. 근데 제가 이제 편집장님한테 네.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하면 계속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네. 뭐 그리고 뭐 부탁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사춘기로 가면 음. 이거를 모른 척하면 네. 또 이제 일종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한 행동이요? 협박이죠. 엄마 나 안 해줘? 그럼 나 죽을 거야. 근데 몰라 못 들은 척 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애가 너무 우울하거나 네, 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해야 될 때 너무 힘든데 그걸 억지로 시키면 이제 너무 싫다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싫어는 내 감정인데 죽고 싶다라는 건 그냥 엄마한테 예. 뭐 어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 근데 이제 무기죠, 무기. 음. 사실 이렇게 상담받는 그 청소년이나 중에서 네. 계속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해서 네. 부모님이 이렇게 통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러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방법은 없어요. 그냥 네.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일단 학교는 가. 어. 그래서 학교에 가면 네.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얘가 머릿속에 질서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 학교가가 아니라 학교에 딱 가면 이제 학교 규율에 맞춰서 아이가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뇌는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얘랑 나랑 관계보다 저는 이 아이가 어떤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친구가 적거나 없으면 어떡하나. 네네. 우리 다 사실은 친구 힘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 이제 학교 생활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선생님하고 네. 아이가 이런 상황이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거를 또 더 강화하려면 뭐 칭찬을 하거나 리액션을 어떻게 해? 칭찬은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음. 일단 학교 숙제를 하고 그 다음 시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일단 여기서 학교가 그럼 학원 보내야지 뭐 이렇게 되면 너무 과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 다니고 학교 숙제하고 네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이 육아에서는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마가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지금 이 정도면 힘드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애 앞에서 뭐 아빠랑 뭐 싸웠으니까 그렇지 뭐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아이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요 부분은 아빠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의 이 갈등을 아이가 보거나 눈치채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어쨌든 불안한 감정을 보일 거잖아요. 이랬을 때 좀 수월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부모가 또 어떤 근데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이 애 앞에서 안 싸웠다 그러는데 네, 알죠? 알죠. 그 가정의 분위기, 징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 부장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알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 얘네들은 그게 생존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별거한다,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다음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그럼 아이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 화해해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다시 평소로 돌아가시면 돼요. 요즘 리추얼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아이는 그걸 보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배운다는 거죠. 네. 근데 맨날 뭘 하시면 예. 싸웠으니까 이거 해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아이가 행동했었으면 우리가 싸워서 그런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근데 있고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지는 순간 그 불안은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뭐 네. 이게 뭐 트라우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예. 보고 있는데 스몰 트라우마라는 네, 이제 네. 용어가 있어요. 빅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저건 정말 트라우마다 이런 게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스몰 트라우마가 좌절 내구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스몰 트라우마가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내구력, 예. 그다음에 심리적 면역력.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살다 보면 뭐 안 겪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 트라우마인데 사람마다 다른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는 굉장히 끔찍한 단어로 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엄마가 화냈는데 트라우마 아닐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스몰 트라우마고 네. 그런 걸 겪어야 아이들이 그 정도의 고통을 견딘다는 거. 이 상황에서 애가 절대로 엄마한테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분명히 지금 나타난 이 모습 이전에 그런 단계들이 쌓여졌을 거다.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걸 굉장히 많이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하지 마 네네. 뭐라든지 그래 기분 나빠 뭐 예. 라든지 뭐 속상한 거 있어 예.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쏟아내듯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교수님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아이 입장에서도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학교 갔다 오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이 친구처럼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때 엄마 나 힘들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나요? 저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테면 학교 갔다 오는데 힘들구나 하면 이거 진짜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맨날 아침마다 예. 나 출근하는 거 힘들어 그럼 어떡해요? 너무 싫죠. 그 연령대 네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걸 힘들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분이 지금 아이디를 미숙맘으로 쓰셨어요. 네. 스스로 미숙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미숙은 아닐까요? 새로운 관점이신데 저는 그 미숙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엄마 탓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아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엄마를 동요시킬 텐데 동요가 안 돼야 아이가 엄마가 힘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애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냥 그만 말하고 일어나. 어떤 애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학교는 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예. 이 나이는 충분히 하루 종일 말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교수님 죽고 싶다고 하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예. 부모랑 부딪혔을 때거든요. 근데 부딪히면 사춘기가 되면 부모보다 더 폭발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얘가 대략 어느 때 그러는지 아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약간 격해질 것 같으면 좀 자리를 피하시고 그러는 게 좋아요. 부딪히는 상황을 예. 최소화. 어떤 분들 나도 죽고 싶어 이러시는데 네 그건 안 되시고요.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에 가게끔 하는 거. 지금 안 간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는 아이거든 아직은.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첫날 가고 둘째 날 가면 이게 쭉 가거든요. 이제 그날까지는 이렇게 약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평상심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가게 해야죠. 일상을 네. 찾게끔.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빨리 적당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면 상담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분명히 이런 애들도 만나봤을 테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아질 것 같은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좀 전문가의 도움을 쭉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진 신청서 양식통에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에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못 나눈 사연들은 조선미 TV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